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모든 걸 다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어쩌면 8시간까지 푹 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면 머리가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무겁습니다.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하루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 느낌, 그 무겁고 안개가 낀 듯한 내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지난밤에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신호죠.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일할 때, 식사할 때, 그리고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독성 단백질과 신진대사 노폐물이 여러분의 뇌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뇌 쓰레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쓰레기는 10년, 20년 동안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늦어버렸을 때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 치매와 알츠하이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의 뇌가 이 야간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오직 특정한 깊은 잠에 빠졌을 때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건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이 청소 과정을 적극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요? 매일 밤 단지 그들이 누워있는 방식 때문에 말이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숨한 자세가 뇌 청소 효율을 무려 25%에서 30%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8시간을 잤습니다. 한 사람은 해독되고 상쾌하고 재설정된 뇌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잠들기 전보다 심지어 더 많은 독성 쓰레기를 가진 채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첫째, 우리가 자는 동안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마치 숨겨진 미세한 초능력 같습니다. 2. 둘째, 수백만 명이 취하고 있는 오늘 밤부터 당장 피해야 할 치명적인 숨은 자세. 3셋째, 과학적으로 이 뇌 청소 과정을 극대화한다고 밝혀진 황금 자세입니다. 이건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 어려운 의학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의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이 들지 않는 간단한 변화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뇌에 숨겨진 청소부. 자, 이제 여러분이 눈을 감은 뒤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과학자들이 불과 10여 년 전에야 제대로 발견해낸 놀랍고도 숨겨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벌프 글림프 시스템, 글림패틱 시스템, 벌프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아주 전문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솔직히 말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림프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몸 전체의 대사 폐기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혈관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뇌는 VIP입니다. 뇌는 할내장벽이라는 장벽으로 몸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서 자신만의 독점적이고 사적인 청소팀이 필요합니다. 그 청소팀이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림프액 대신 이 시스템은 벌프 뇌척수액, CSF, 벌프이라는 맑고 특별한 액체를 사용합니다. 낮 동안 이 뇌척수액은 여러분의 뇌와 척수를 감싸며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바로 그때가 이 녀석이 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절대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상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오직 여러분이 벌프 깊은 비렘, 나날리엠, 수만 벌프에 빠졌을 때만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전원이 켜집니다.
그냥 깜빡 졸 때나 얕은 꿈을 꿀 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깊고 회복을 위한 섭하수만 단계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왜냐고? 그때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세포들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정말 놀랍죠? 뇌세포들은 최대 60%까지 수축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을 활짝 열어줍니다. 뉴욕처럼 붐비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거리는 차와 사람들, 활발히 활동하는 뇌세포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 틈으로 청소 트럭이 지나갈 수 없죠. 하지만 밤이 되어 깊은 잠에 빠지면 모든 차가 차고로 들어가고 세포들이 수축하고 갑자기 도로와 거리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이 새롭고 넓어진 통로로 밀려 들어갑니다. 이건 마치 뇌를 위한 고압 세척기, 파워워시와 같습니다. 낮 동안 쌓인 모든 찌꺼기를 붙잡아 씻어내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벌프라고 불리는 독성이 있고 끈적끈적한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끈적하게 뭉쳐서 악명 높은 플라크, 판을 형성하고 결국 신경세포를 질식시키고 기억 회로를 차단하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의 글림프 시스템은 이 찌꺼기를 씻어내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매일 밤의 필수 해독 과정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자느냐가 그 세척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뇌의 배수구를 막는 치명적인 자세. 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해져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을 가로막는 흔한 자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 아주 많은 사람이 최고라고 혹은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벌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주무시나요? 편안하게 느껴지시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쉬는 것 같고 심지어 바른 자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뇌 청소 시스템에 있어서는 단언컨대 최악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배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몸이 같은 수평면에 놓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뇌척수액은 순환하고 흐르고 배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완벽하게 수평인 수영장에 물을 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그냥 고가 있습니다. 뇌척수액 순환은 느려지고 굼떠지고 비효율적이 됩니다. 노폐물은 씻겨 나가지 못합니다. 그저 머릿속에 정체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압도 변합니다. 바로 그때가 중력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인데 이 자세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죠.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습관은 마치 평생 동안 매년 쓰레기를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눕는 것만큼이나 나쁜,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자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 벌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주무신다면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 자세는 여러분의 몸 전체의 구조적인 악몽입니다. 첫째, 숨을 쉬기 위해 목을 한쪽으로 척추에서 90도까지 완전히 꺾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목과 경추 전체가 뒤틀리고 목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뇌에 관련된 문제는 이겁니다. 그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목의 뒤틀림이 문자 그대로 목에 있는 중요한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재고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맥들은 뇌의 혈액, 그리고 뇌척수액을 공급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상 스스로의 혈액순환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글림프 시스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세는 행경막과 폐를 짓눌러서 호흡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 코골이로 가는 지름길이며 많은 사람에게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잠자는 동안 하룻밤에 여러 번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여러분을 어디서? 바로 벌프 깊은 잠 벌프에서 깨워버립니다. 그러니 설령 혈액순환이 어떻게든 유지된다고 해도 애초에 여러분의 글림프 시스템은 전원조차 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청소 과정의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뻣뻣한 목과 아픈 허리, 그리고 잠들기 전보다 더 더러워진 뇌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매일 밤 뇌를 씻어내는 황금 자세. 그렇다면 똑바로 눕는 것도 안 되고 엎드려 눕는 것은 재앙이라면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황금 자세. 과학이 뇌 건강에 최적이라고 밝혀낸 그 자세는 바로 벌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벌프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쥐를 다른 자세로 재우면서 글림프액이 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동적 조랑 영상으로 문자 그대로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쥐가 옆으로 누워 잘 때 전문용어로 측면 자세라고 하죠. 글림프 시스템의 노폐물 제거가 압도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었냐고.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잘 때보다 무려 25%에서 30%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뇌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수치이며 남은 평생 매일 밤 복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아름답고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이 옆으로 누우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척추와 정렬되고 여러분의 몸 전체 시스템이 배출에 용이하도록 배치됩니다. 중력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벌프 친구 벌프가 됩니다. 뇌척수액은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면서 그 모든 독소들, 그 모든 베타 아밀로이드들을 뇌 밖으로 씻어내고 몸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합니다. 이건 마치 드디어 수영장 깊은 곳에 배수구 마개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작동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옆으로 누워 자라고 말하는 순간 항상 듣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먼저 100%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어느 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것은 등을 대고 자거나 엎드려 자는 것에 비해 벌프 엄청난 승리 벌프입니다. 그저 그 변화 하나만 만들어도 여러분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효과를 최적화하고 싶다면, 금메달을 노리고 싶다면 과학과 해부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벌프 왼쪽 벌프의 약간 더 낫다고 말해줍니다. 이건 여러분 몸의 내부 장기 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비장, 췌장 등은 모두 여러분이 왼쪽으로 누웠을 때 중력이 소화를 돕는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유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누워 자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몸의 주요 림프관인 흉관이 왼쪽에서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누워 잠으로써 여러분은 뇌의 글림프 시스템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깨끗한 몸이 더 깨끗한 뇌를 만듭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렬성 심부전과 같은 특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우리 대다수에게 결론은 수정처럼 맑고 분명합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 엎드려 눕는 자세는 버리세요. 옆으로 눕는 것이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왼쪽이 매일 밤 뇌를 깊숙이 해독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이 들만 깜빡깜빡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가장 위험하고 가장 틀린 오해입니다. 치매는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 과정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무시되어 온 벌프 청소 실패 벌프의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기억하시죠? 여러분의 뇌는 매일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제 뇌도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매일 밤 제거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이 남겨지면 끈적끈적해지고 독성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크들은 마치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즉 벌프 시냅스를 막아버리는 시멘트 벌프와 같습니다. 신호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저장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물리적이고 실제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이 플라크가 기억력 감퇴의 벌프 첫 번째 증상 벌프의 나타나기 10년, 15년, 심지어 2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65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막 받은 사람은 그 과정이 45세, 어쩌면 40세 때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상을 기다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중에 치료법을 찾는 것보다 1000배는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항상 듣는 가장 큰 반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 똑바로 눕는 게 그냥 더 편한데요. 이해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우리는 편안한 것과 건강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저 벌프 습관 벌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의 관점에서 볼까요? 그건 뇌에게 가장 불편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자세입니다. 네, 처음에는 옆으로 자는 것이 어색할 겁니다. 당연하죠. 몸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마치 골프 스윙을 배우거나 피아노 코드를 잡는 것처럼 단 2, 3주만 참고 견디면 여러분의 몸은 적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벌프 편안함 벌프이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한 편안함 말이죠. 한 남자가 자신의 마음을 구한 실화. 여러분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65세 환자분의 실화입니다. 그는 평생을 똑바로 누워서만 잤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맹세했죠. 하지만 60세가 막 넘었을 때부터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가 무거웠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갑을 어디 뒀는지 방금 나눈 대화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죠. 그러다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약속을 놓치기 시작했고 한 번은 마트 주차장에서 자기 차를 찾지 못해 1시간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신경과를 찾아갔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진단, 바로 경도인지장애, MCI,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 직전의 마지막 단계였죠. 그는 두려웠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단, 운동 습관 등을 훑어보았고 그 다음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나요? 그가 똑바로 누워 잔다고 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왼쪽으로 누워 주무셔야 합니다. 그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내 숨은 자세라고 고작 그걸 처방해 주시는 겁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절박했습니다. 첫 주는 끔찍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면 화가 나고 이불에 엉켜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꾸만 똑바로 돌아누웠기 때문이죠.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벌프 바디 필로우 벌프를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큰 걸로. 그 베개를 껴안고 주무세요. 제가 말했죠. 물리적으로 돌아눕기 어렵게 만드세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차, 3주차, 그는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진료실에 와서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밤에 안 깨고 통잠을 자요. 새벽 3시에 깨는 일이 없어졌어.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머리가 가볍게 느껴져요. 그가 사용한 단어가 가볍다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내 안개는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같은 질문을 3번씩 하지 않아요. 지갑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석 달 후 그는 추적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의 점수는 놀랍게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MCI 위험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그의 차트를 보고 그를 보고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러자 제 환자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옆으로 자기 시작했을 뿐인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작고 돈 안 드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문자 그대로 여러분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과학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늘 밤 실천 계획. 자,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영감만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동 계획을 세워보죠. 간단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1.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 똑바로 누워 잤다면 여러분이 의식이 없을 때 근육 기억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바디 필로우 혹은 일반 베개 몇 개 또는 돌돌만 이불은 여러분이 껴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상체를 받쳐줍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를 고정하는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2.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쓰던 똑바로 누울 때 베던 베개는 아마 지금은 너무 낮을 겁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가 여러분의 귀와 매트리스 사이의 모든 공간을 채울 만큼 충분히 두꺼워야 합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목과 척추가 하나의 곧은 직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머리가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꺾입니다. 둘 다 목 통증을 유발하죠. 테스트 방법. 옆으로 누웠을 때 여러분의 코가 가슴 중앙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3. 무릎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건 전문가의 팁입니다. 그냥 두 다리를 포개 놓지 마세요. 이에 있는 다리가 필연적으로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골반과 허리를 뒤틀게 됩니다. 옆으로 자면 허리가 아프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냥 작고 단단한 쿠션이나 접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엉덩이, 골반, 그리고 척추를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사수만 환경을 만드세요. 동굴처럼.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깊은 잠에 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깊은 잠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원하게 유지하기. 깊은 잠에 들려면 체온이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화씨 65대 68도 사이입니다. 어둡게 유지하기. 칠흑같이 어둡게 만드세요. 빛은 여러분의 순환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적입니다.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세요. 5. 잠들기 전 루틴을 마스터하세요. 밤 11시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깊은 잠이 오길 기대할 순 없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 금식, 소화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 장이 여전히 작업 모드에 있다면 얘는 청소 모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의 뇌를 나질하고 소가 멜라토닌 생성을 중단시킵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 정말입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는 저녁 7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자정에도 25%가 몸에 남아 여러분의 깊은 잠을 망칩니다. 일관성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주말에도. 이것이 고품질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자, 이건 처음 2-3주간은 힘들 겁니다. 그게 고비예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자다가 깨서 똑바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다시 옆으로 돌아 누우면 됩니다. 목표는 그날 밤 잠을 시작할 때 옆으로 눕는 것이고 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경고. 간단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조언은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거나 심장질환 혹은 벌프 유산 역류, GERD, 벌프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특정 상태에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인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산 역류에는 보통 왼쪽이 권장되고 일부 심장 문제에는 오른쪽이 더 낫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왼쪽으로 눕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진단받은 치매의 벌프 치료법 벌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예방 및 관리 도구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정규적인 의학적 치료에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10년, 15년, 혹은 20년에 걸친 조롱한 독소 축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축적을 멈출 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눕는 방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꼭 답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하게요. 여러분의 현재 제1의 수면 자세는 무엇인가요? 똑바로 누워 주무시나요? 엎드려 주무시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 그 변화를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시도해 보신다면 부디 일주일 뒤 혹은 한 달 뒤에 이곳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제 환자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미래를 구하는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깊은 잠의 질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과 습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혹은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미래를 보호할 도구를 선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꿀잠 주무세요.